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제명당한 임원의 변명, 손바닥이 하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교주와 1월 9일에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제명당한 임원이 만남을 추진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TV, 그것도 사실상 종교 유사죠. 유사인데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보면은 마치 지금도 본인이 무슨 임원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데 그거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지금 마치 저나 다른 임원들이 자신을 아주 역으로 모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나가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교주하고의 그 만남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증언에 보면은 교주의 이 관계자가 건물에 찾아왔고 교주하고의 중재를 위해 왔다라고 말을 했고, 1월 2일 건물에 찾아와서 1월 9일에 호텔에서 1대1로 만나기로 약속했었다라는 말을 하여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일은 임원 모두가 알아야 하고 의논할 문제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물으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만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대형 명단에 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불편하면 명단에서 빼라고 말하였음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뺀다, 그러면 사퇴하라 라는 얘기를 하니 본인은 급고 사퇴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각종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독재적 발언들을 해대니 결국에는 제명당한 그러한 사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 증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 이제 제가 발언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주와의 만남이 비공식적으로 추진됐냐 아니냐가 본질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체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독단적으로 방송을 한 것처럼 저를 또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식으로 할 일이 있고 비공식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지 매사가 이런 유튜브입니까? 실망입니다. 대표로서 경고합니다. 아니, 이거 답변을 하면 되는데 무슨 경고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좀 너무나 이상한 발언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고, 진실과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지언데 경고라니요, 비공식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니 사실 확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교주와의 만남이 추진됐고 약속이 잡혔으니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사실만 알면 될 일입니다 하니 대표의 권리입니다. 입이 너무 가벼워 또 유튜브에 올릴 것이니 말 못하겠습니다. 대표가 할 일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지금 나라의 비리, 대통령실의 비리가 있다라면 대통령실의 비리라든지 또는 각종 정치인들의 비리, 또 많은 우리 사회 공무원들의 비리, 심지어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언론들이 폭로합니다.
입이 싼 겁니까? 진실을 위한 폭로입니까? 진실을 위한 고발입니까? 입이 싼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진실을 알리는 사람인데 저를 완전히 입이 싼 사람, 그리고 뭐 나이를 젊고 나이를 언급하고 이런 아주 지금 못돼 먹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임원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한 임원은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무렵에 사무실에 가서 저는 누구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대표가, 그러니까 교주죠, 만나게 된다면 일이 그르쳐질 수 있으니 만남을 삼가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네, 이런 대화로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딱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임원들이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도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명된 임원님 누가 뭐래 해도 교주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죠? 라고 하니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단적인 태도입니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진실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사실상 진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마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들은 막 비판합니다. 언론사 방송사들은 다 나쁜 것처럼 막 비판해 나가는 것처럼 영상물로 폐를 까는 정인태, 그리고 또 한 임원은 교주의 시설의 모사꾼이 아닌지 의문이다.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언론방송을 비난하는 것처럼 저와 또 한 임원을 모사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태도, 이거 또 입산 사람 뭐 그냥 철없는 인간식으로 몰아가는 태도가 너무나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톡방 얘기예요. 이 지금 제명당한님, 네,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지금까지 말들만 하더라도 교주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자격 없습니다. 종대업 사퇴하세요. 라고 하니 피해자들 동의 100% 받아오세요. 또 이렇게 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이거는 함께 논의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끝까지 이런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발언을 하니까 정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을 제명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영모를 꾸민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개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이게 지금 거의 증거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증거로. 네,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또 이 교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회원이 하는 얘기가, 교주가 저지른 만행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이 지금 제명당한님과는 대화가 어려우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니, 그러십시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자로 거듭난다면 용서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 보상과 처벌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거짓과 악행을 멈춰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반성적 사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왜 집행유예에 대해서 항고하라라고 검사실에 탄원서를 왜 넣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 인류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저도 용서하겠지만 이 하늘에 지은 죄는 죽어서도 받게 될 거다. 한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 지금 제명당한 자는 무슨 용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용서를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 가슴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판사입니까? 네, 그건 본인 개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저를 이 첩자로 몰아가고 있는 누가 이렇게 영상으로 밴드로 공개했나 이 종교시설 보라고요 올린 자들이 첩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모함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 네, 이게 참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세요. 이 교주는 이 종교시설의 교주는 그 교주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교주는 정인태 결국은 피해자들만 교주들 노란함에 울고 있다. 저를 교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네, 밤하늘에 별빛이 되어줄 자가 없군요. 피해자들은 쉴 수 있는 그늘을 찾고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위하여 별빛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인태는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출세를 꿈꾸는 자다. 제가 이 정체불명의 이 인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소수민족 마을에서 우물 파주고 그리고 저 선풍기 달아주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출세를 꿈꾼다? 내가 떠나길 바라나?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진짜 이런 인간들 속에서 내가 이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왜 백의종군 얘기하고 내가 직책에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참 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이런 얘기들이 해요. 전체를 아는 양 공개가 정의라고 외치는가요? 정인태 피해자들을 볼모로 삼은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울리려는 것들을 알고 하는 것인가요? 누가 뭐래도 가장 약자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받도록 주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데 용서를 하고 본인이 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뭐 우리는 들러리인가 그동안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제명당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 사익이 들어오다 보니 문제지요. 무슨 사익을 제가 쫓는 것처럼 정인태를 통해서 어떤 임원을 소개받았죠. 저를 아주 이런 식으로 무슨 첩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명당한 님은
교주를 애초에 키워주지만 않았어도 오늘날 교주가 괴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명당한님의 책임이 큽니다 라고 하니 처음엔 제가 소개한 사람이 피해자들의 대변자로 알았죠 하면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피해자 단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단체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근데 마치 저를 무슨 첩자, 모사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이.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나한테 롤스로이스 100대를 사줘봐. 내가 움직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롤스로이스를 떠들어내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부분 당신이 돈이 많고 아무리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야. 정신 차려. 내가 나한테 롤스로이스를 100대를 사줘봐. 내가 움직이라. 네, 이게 정말 분노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 이용 그만하세요. 무슨 쇼를 다시 정의를 빙자해 하시려는지. 교주시설을 키워서 돈 벌려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한 임원을 앞세워서 이렇게 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 단체방에서 어떻게 모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인태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눈물을 이용하여 가짜 정의를 외칩니까? 그러면서 교주시설에 묶인 돈이 없다고 자중질환 영상물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교주시설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아서 그리고 한 임원과 나누기로 했나요? 이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건물을 사줘봐! 내가 움직이라! 나는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니? 하늘에도 없지 않는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저는 이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소리로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본인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지 못해요. 항상 자기를 옹호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해자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제가 무슨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교주하고의 이 만남 이런 증언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추정이 아니라 이 태도가 그렇죠.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인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만인이 보는 유튜브 밴드에 교주시설이 보라고 보고한 것 아닌가요? 제가 이쪽에다 보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재벌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그 교주한테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부를 쥐고 있다는 것이 나는 분노가 납니다. 하늘이 어찌 이런 자에게 부를 허락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자에게 부를 허락하였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 그러한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부가 그리고 명예가 누구한테 가야 하는가? 적어도 진실과 사회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부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제명당한 자의 그 변명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저자가 계속 변명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제 제가 더 심한 그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공개해가지고 저자의 가면을 분명하게 제가 벗기도록 하겠습니다.